암전 중에 암전이라 요거는 연극에서 사용하는 용어지. 이거는 무대가 어둠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는 보통 무대 장치라든지 장면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쓰는 수법인 거지. 게임 소음이 흐른다. 게임 소음이라 이건 아무래도 효과음으로 처리될 것 같아. 무대 상황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통 이거는 작중, 상황을 암시하지. 선숙의 목소리, 선숙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네. 그런데 목소리라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지. 암전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효과음은 아니야. 어둠 속에서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일 테니까. 아들 나와봐. 문 열어. 엄마랑 얘기 좀 해. 조명 켜진다. 조명이 커진다. 요거는 암전에서 바뀌는 거지. 요거는 보통 이제 무대 상황이 보이는 건데 이걸 통해서 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장치야. 선숙의 아들, 선숙의 아들이라는 등장인물이 또 나오는구만. 부수수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온다. 부수수한 모습이다. 틀어진 모습인 거야.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응? 하지 말라고? 이거는 대화를 거부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 하려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무슨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듣기 싫은 말인 거야. 근데 이거는 결국 나중에 갈등으로 이어질 건데 붙들고 어딜 가, 말 끝내고 가. 아들이 가난가 본데 이거는 결국 대화를 거부하는 행동이겠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붙들고 어딜 가, 말 끝내고 가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지속하려고 하는 시도겠지. 나요. 나 공부해야 돼. 여기 나요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를 거부하는 말일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대화 거부의 핑곗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거짓말. 거짓말? 이거는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아무래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낸 거겠지. 너 대체 뭐 하는 거니? 응? 너 대체 뭐 하는 거니? 응? 이거는 추궁하는 거지. 따지고 드는 거란 말이야. 엄마가 외무고시 보라며 외무고시를 보는 거. 이거는 엄마가 시키는 거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함의되어 있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라고 하는 거 보면 상대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지. 외무고시 이제 없어졌다던데 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외무고시가 없어졌다?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결국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네. 당황하지만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다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정하지 못하고 있네. 이것은 결국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진짜 공부가 아닌 거야. 앞에서 왠지 이 공부가 일종의 핑계라고 느껴졌던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네. 내 공부머리 못 믿어? 여기서 말하는 이 공부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적 능력이겠지?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것은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불신, 서운함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아들에 대한 못마땅함, 마음을 드러내고 있네. 방에 처박혀서 허구한 날 게임을 할 거야?
여기 처박혀서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허구한 날 게임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는 못마땅함이 드러나 있네. 아, 아들의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구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 게임 소음이 흐른다 그랬는데 요거는 아들의 생활을 암시하는 거고 부수수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함을 갖다가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구만. 멀쩡한 회사 때려치우고 주식으로 퇴직금 다 날리고 영환지 뭔지 만드네 마네. 그것도 한운동 만운동. 이젠 뭐냐? 집에 처박혀 그놈의 게임만 하다 죽을 거야? 아, 여기에는 아들의 생활이 대사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구만. 그리고 부정적 어감을 담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꼴이냐, 할 거야, 뭐냐,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의문문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들에 대한 추궁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네. 그리고 또한 방에 처박혀 허구한 날 게임만 할 거야? 집에 처박혀 그놈의 게임만 하다마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반복해가지고 상황을 언급하고 있네. 이거는 인물의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지. 내 애비처럼 그렇게 내 멋대로 살 거냐고. 내 멋대로 산다. 아, 이게 아들의 생활을 요약한 건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네. 그런데 아들과 그 아버지가 같나 보네. 그렇다면 이 아버지도 아들처럼 선수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만. 아버지가 집을 왜 나갔는데? 집을 나가? 이거는 아까 예상한 것대로 이 남편이 선수과 갈등을 빚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거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왜 집을 나갔는데? 라고 반박하고 있네. 엄마가 얼마나 피를 말렸으면 집을 나갔겠냐고. 이 피를 말리다 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통 괴롭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지. 이거는 아버지의 가출이 엄마의 책임음을 추궁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 뭐 피를 말려? 내가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너 하나 잘 키우겠다? 요거는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지. 그런데 개고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자식에 대한 헌신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구만.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고 보니까 아들과 선숙이 인식이 다르네. 선숙에 대해서 아들은 피를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숙은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거지. 이거는 일종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구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가만 놔두라고요. 나 좀 가만 놔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대화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네. 아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고? 요거는 화해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이는 행동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아들 나와봐. 문 열어. 엄마랑 얘기 좀 해. 요거는 아무래도 짜증 섞인 말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느낌인 거야. 특히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행동 속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의 다다랐음을 느끼게 해줘. 그러니까 결국 둘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는 파국을 맞는 거지. 그렇게 이해가 되네. 여기까지 선숙과 아들의 심리를 보면 선숙은 아들에 대해서 한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평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속상하고 슬픈 마음을 갖게 된 거야. 그에 반해서 아들은 자기 자신이 불신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아가서 엄마가 피를 말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갈등으로 보여지는 거야. 선숙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신발을 신는다. 후들거리는 다리라. 이것은 신체적으로 아파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겠지. 공간은 편의점 앞으로 바뀌고 공간은 편의점 앞으로 바뀐다? 이거는 무대의 배경이 전환되는 거지. 이거는 새로운 장면이 벌어질 것임을 갖다가 암시하는 그러한 장치인데, 선숙이 한숨을 푹 쉬며 편의점에 들어서는데 한숨을 푹 쉬며 편의점으로 들어선다. 이때 이 한숨을 푹 쉬는 것은 아마 앞의 상황을 고려하면 뭔가 속상하고 슬픔이 때문에 보이는 행동이겠지. 바지런히 일하고 있는 독고의 모습이 보인다. 독고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구만. 그런데 바지런히 일한다고? 굉장히 성실한 인물임을 느끼게 해주는구만. 오셨어요? 요거는 인사하는 거지. 창고에 들어가 편의점 조끼로 갈아입고 나온다. 편의점 조끼로 갈아입었다고? 그렇다면 이 선숙이 편의점 직원인가 본데? 여기 신발을 신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하러 가는 거네. 그렇다면 여기 후들거리는 다리는 감정이 북받친 상태인 거고, 신발을 신는 것은 일하러 가기 위한 거니까 이성이 강하게 된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는 계산대로 간다. 인수인계 특이사항요? 없어요. 확실하죠? 인수인계 특이사항은요? 확실하죠? 매우 사무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네. 그렇다면 무뚝뚝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앞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들로 인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슬퍼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뭔가 좀 퉁명스럽게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굴적이며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요. 소리 지르며. 덕구씨, 지금 나랑 세상 있지 따지자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나랑 세상 있지 따지자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네. 요거로 봐서 화를 내고 있네. 아니야, 또 앞에서 아들과의 갈등도 있어서 이거는 아무래도 화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는 말이면 확실해. 전 그저 제 생각을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말을 더듬고 있네. 이거는 그 감정적인 그 선숙의 반응에 맞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과를 하고 있잖아. 이러고 보니까 독고라고 하는 인물이
착한 심성을 갖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네. 돕고 퇴근하기 위해 창고로 가고 창고로 간다. 여기에서 선숙과 독고는 갈등을 일으켜.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이거하고 여기 독고가 창고로 가는 거는 뭔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이거는 파국은 아닌 거야. 퇴근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독고는 사과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파국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화해를 했다라고 볼 수도 없어. 갈등이 좀 봉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건 같아. 선숙 참았던 울음이 왈칵 쏟아진다. 이거는 감정이 북받친 거지. 이거는 아들과의 갈등에 이어서 독고와의 갈등까지 이어지니까 감정적으로 참을 수 없었던 거겠지. 서둘러 나온 독고가 주머니에서 휴지 뭉치를 꺼내 선숙에게 준다. 휴지 뭉치라. 이거는 소품이지. 이거는 아무래도 그 선숙을 갖다가 위로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옥수수차를 꺼내 컵에 따라 내민다. 속상할 땐 옥수수차 좋아요. 옥수수차를 마셔라 라고 하는 뜻에서 한 말이겠지. 이 옥수수차도 일종의 소품인 거지. 그런데 이 옥수수차는 속상할 때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이거는 선숙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나아가서 위로하고 싶어서 이 옥수수차를 갖다가 내민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 그러고 보면 요 두 가지 행위는 이 독고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다감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구만. 선숙 의아함을 느끼지만 의아함을 느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독고가 한 행동과 말이 이해가 안 됐나? 아, 이건 아마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지도 못한 독고의 다정함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옥수수차를 받아 벌컥 들이킨다. 옥수수차를 받아 벌컥 들이켰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답답했잖아. 그걸 갖다 풀기 위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여기서 보면 이것과 행동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뭔가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지.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독고의 다정함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독고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어.